네, 시작할게요. 네. 어라운드 카페 팀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획 의도, 사용 기술, 시연은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고 각 개인 발표를 통해 조원들 개개인의 기능 구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SNS 발달로 사람들은 좋은 브랜드의 음료보다 분위기 있는 개인 카페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카페는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현장에서 결제 이후 음료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라운드 카페를 통해 카페 방문 전 미리 메뉴를 확인해서 간편하게 결제 후 음료 준비 완료 시 알람을 받고 음료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여 사용자들이 주문 대기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기획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주변을 지도로 검색하여 카페 리스트를 조회, 카페의 별점 및 후기를 통해 소비자의 마음에 드는 카페를 지정, 카페 메뉴 및 결제, 마지막으로 음료 준비 시 소비자에게 알람이 오게 되어서 음료를 찾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획했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세부 서비스를 계획하였으며, 에자일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매일 스크럼 회의, 에자일 보드 등을 적용하여 해당과 같이 부가적인 서비스를 관리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P1부터 P6까지 나눠서 P1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에자일 보드를 이용해서 작업한 시스템 흐름도입니다. 해당 서비스 사용자로는 회원, 카페 운영자, 사이트 관계자가 있습니다. 에자일 프로세스에 따라 나눠진 팀원별 담당 기능입니다. 일부 이슈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함께 공유하며 이슈를 처리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한 기술 스택입니다. 프론트엔드는 VS 코드를 이용한 뷰를 중점으로 작업하였고, 코드 통일성을 위해 프리티어를 사용했습니다. 백엔드는 인텔리제이를 이용하여 스트림부트, 스프링 시큐리티, JPA와 MySQL을 연결하여 DB를 관리했고, 카카오 로그인 결제를 위해 파이썬을 사용했습니다. 그 위에 협업을 위한 Git과 슬랙, 에자일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노션을 관리, 토큰 저장을 위해 도커와 레디스를 사용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ERD를 미리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작성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미리 설계해둔 대로 진행되어서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럼 간단한 시연을 하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가 나왔을 때 스켈레톤 기능이 나오고 데이터가 받은 후에 값이 나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적어서 셋 타임아웃으로 1.5초 정도 지연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기능적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스와이퍼 기능이 가능하고요. 각각 화면마다 스와이퍼 기능으로 사진을 조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태블릿 버전 그리고 모바일 버전으로 페이지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리아 기능으로 스크린 리더로 이 카페에 대한 걸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구현을 했는데, 제 스피커 상으로는 들리지가 않아서, 시연은 조금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 조회에서,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주변 근처에 카페에 조회가 가능하고, 이 카페를 눌렀을 때, 카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비회원인 상태인데, 비회원 상태여서 누르면 로그인 해주세요. 일단은 주문이 안 되는 상태, 영어도 진행이 안 되는 상태, 문의하기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태이고요. 일단 여기서는 메뉴를 조회하고, 리뷰 조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도움이 돼요. 이것도 진행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별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아코디언 형식으로 지금 이거에 대한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버튼별
내용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대1 상담하기를 누르면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단 이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비회원일 때도 공지사항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은 이용자랑 그 다음에 사업자 둘 다 가능하고 사업자는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이걸 추가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일단 그거 말고는 이용자랑 사업자랑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 코드를 받고 여기도 셋 타이머 기능, 타이머 기능 사용해가지고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동의를 할 때 전체 동의를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나라도 빼면 전체 동의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 필수여서 이걸 다 선택을 해야지만 로그인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이 됐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한번 기능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여기 이제 좋아요 기능이 있는데 좋아요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1이 차면서 여기가 이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에 들어가서 리뷰를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이 돼요 누르면 도움이 돼. 이게 지금 아까 0명이었는데 한 명으로 변경하면서 내가 도움이 됐다는 걸 클릭했다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걸 빼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돼요 같은 버튼이 빠지면서 0명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의를 하기를 하고 상품 문의를 해서 여기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의기를 등록됐다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아메리카노 맛있나요? 채팅방이 설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노를 한번 구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메리카노는 수량 변경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추가 가능하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포인트 사용 가능하긴 한데 회원가입할 때 1000포인트 기본이 1000포인트라 지금 현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제가 되고 주문 상세 조회를 보면 이 주문 상세 내용에 대한 내용이 뜹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제가 지금 시크릿 창에서 카페에 대한 내용을 지금 로그인을 해놨는데 지금 주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방금 주문한 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뜨고요. 이걸 이제 준비 중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아무튼 이건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주문 내역을 보면 이제 카페가 레디 중, 준비 중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요. 상세 보기를 보면 이렇게 상세 보기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리뷰를 쓴다고 하면 리뷰 조회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회 가능하고 수정,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좋아요한 그 카페에 대한 리스트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 정보에 대한 수정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무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프로필 이미지가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카카오 로그인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로그인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내가 쓴 리뷰가 좀, 로딩이 조금 길어서 제가 이 로딩에 대한 그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뷰 리스트 확인 조회 가능하고, 좋아요에 대한 리스트도 조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일단은 다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전체 보기.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 중인 거, 컨펌된 거, 준비 중인 거, 픽업이 됐던 거에 대한 리스트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켰던 카페에 대한 카페 회원인데요. 참고로 저희가 이거를 참고로 저희가 이게 이미지 레이징 로딩이라고 이미지를 내리면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도록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미지에 대한 로딩으로 인한 데이터가 더 이상 많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이게 아까 회원이 주문을 하면 이렇게 테스트용님의 주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제 알람이 뜨고요. 이 알람을 뜬 걸 확인하고 카페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컨펌 된 거를 이 레디 상태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이런 식으로 주문 상태, 내가 준비 중인 것과 픽업이 완료된 것, 그다음에 이건 지금 주문이 막 들어온 거 이렇게 지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지금 방금 들어온 아메리카노 두 거에 대해서 완료를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음료가 준비되었습니다가 뜨면서 이제 픽업 피니시드라고 뜹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지금 회원한테 음료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일이 뜨면서 알람이 갑니다. 그러면 카페는 카페 관리에서 이제 내용 수정 가능하고 메뉴에서 메뉴 수정 가능합니다. 이것도 시그니처는 최대 2개밖에 안 되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한다 넣는다고 치면 2개가 넘었다고 하면서 적용이 안 되고요. 이제 이거를 삭제했다가 다른 곳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드아웃 버튼도 있는데 솔드아웃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솔드아웃이 되고 메인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 기능입니다. 매출은 이제 일자별 매출과 메뉴별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별 매출 중에 자세하게 보기 누르면 이제 그날 어떤 사람이 얼마를 주문했는지 리스트가 나오고요. 메뉴별은 이제 이 어떤 메뉴에 대해서 판매 수량, 그다음 판매 금액을 나오게 되고 이거는 순위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객 리뷰는 이제 이 지역 카페에다가 쓴 이 리뷰를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고객과의 대화도 가능합니다. 아까 올린 이 사람에 대해서 댓글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문의사항을 올리면, 이건 이제 공지사항에 있었던 이 1대1 상담하기인데요. 여기 1대1 상담하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로드가 뜨면서, 관리자에게 문의를 할 수 있는 채팅창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선 카페 기능은 여기까지 하고요. 관리자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자는 여기에 이제 블랙리스트 조회가 가능한데요. 회원 관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리스트가 나오는데 블랙리스트는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블랙리스트 확인만 하고 회원에게 따로 제지를 하지 않는 지금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원 인용 현황은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번 달 이력은 이게 지금 차트 JS를 통해서 만든 건데요. 이번 달 이력은 10일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3달간은 한 달 단위로 그다음에 1년 이력은 이런 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자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여기 올린 공지사항 관련해서 작성하기, 이제 내가 올린 거에 대한 리스트 확인 가능하고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성하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조회수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페 리스트 해서 카페 리스트에 대한 이제 평점이나 자세한 내역 같은 걸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 매출 기능 해서 매출 카페마다 매출이 난 카페만 조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순위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판매 수량 17개에 대한 판매 상세 보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뉴별 매출도 지역 카페의 메뉴별 매출도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사람들이 올렸던 이 문의사항에 관해서도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좀 더 보여드려야 될 게,
저희가 이렇게 라우터 가드를 사용해서 권한에 따라 URL 접속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드민 상태에 있는데 여기를 뭐 카페, 뭐 모디파이로 간다고 하면 이제 카페 사업자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메인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네, 일단 시연은 여기까지 하고 개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발표는 성빈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립니다. 들리실까요? 네네.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UI, UX 위주로 맡은 박성빈이고요. 제가 한 거는 처음에 저희가 규칙을 정했습니다. 프론트 쪽에서만 정했고요. 디렉토리는 이제 좀 팀 프로젝트 해보니까 공통적인 규칙들이 있었으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정했고요. 컴포넌트 이름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멀티워드를 사용했었고, 이제 단일 단어인 버튼이나 카드로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름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좀 사용하지를 않았고, 이제 부모 컴포넌트와 강하게 엮여 있는 이제 컴포넌트는 이제 부모 컴포넌트 이름을 이제 프리픽스로 사용하고, 또한 이제 디렉토리 명도 컴포넌트의 첫 글자처럼 대문자를 사용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전체 페이지에서 유일하게 사용하는 컴포넌트는 덜을 붙여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규칙 두 번째로는 컴포넌트는 카멜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앞에는 이제 대문자로 하기로 했고요. 케밥보다는 이제 카멜이 눈에 잘 보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앞 글자도 대문자로 하는 게 조금 더 컴포넌트라는 느낌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규칙 세 번째로는 이제 경로는 저희는 절대 경로로 사용하기로 했고요. 여기는 컴포넌트를 불러왔을 때도 절대 경로로 사용하기로 했고, 라우터를 불러왔을 때도 절대 경로, 여기 이미지를 등록하는 부분도 절대 경로를 사용해서 이제 해당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프리티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코드의 이제 가독성과 코드 스타일이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해서 프리티어를 사용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간격은 2 정도로만 주었고 길이는 한 80 정도로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SCSS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SCS 디렉토리 구조고요. 이제 뷰가 하나의 파일에 이제 템플릿, 스크립트, 이제 스타일 모두 다 담고 있어가지고 팀 프로젝트에서 이제 동일한 파일이 스타일 부분이 이제 좀 충돌날 확률이 있어서 SCS를 사용해서 별도의 디렉토리를 만들어 스타일 부분을 관리했습니다. 네, 다음은 로그인과 회원가입에서 이제 헤더와 푸터 제거입니다. 사용자가 이제 로그인과 회원가입 페이지에서는 로그인과 회원가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헤더와 푸터를 제거를 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최상위 컴포넌트인 앱뷰고요. 네, 전체 페이지에 이제 헤더와 푸터를 주었기 때문에 라우터를 임포트해서 이제 헤더 푸터가 이제 특정 경로에서는 나오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켈레톤 UI를 사용했고요.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기 위해 스켈레톤 UI를 사용했고, 스켈레톤 UI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렌더링 되기 전에 보이게 될 화면의 윤곽을 먼저 그려주는 로딩 애니메이션이고요. 장점으로는 이제 사용자의 이탈을 막고 어떤 것들이 보여질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효과를 가지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페이지마다 만들어줘야 해서 이게 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이미지 로딩입니다. 이제 시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를 레이지 로딩을 했습니다. 이제 이미지 레이지 로딩이라는 거는 페이지 안에 있는 실제 이미지들이 실제로 화면에 보여질 필요가 있을 때 로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테크닉이고요.
웹페이지 내에서 바로 로딩을 하지 않고 로딩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웹 성능과 디바이스 내 리소스 활용도 증가, 연관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사용자가 페이지 내에서 스크롤 아래로 내림으로써 이제 이미지 플레이스 홀더는 뷰포트에 다가오게 되고 뷰포트에 보여지게 되면 이미지를 로딩을 하도록 트리거를 일으킵니다.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초기 로딩 시 필요한 이미지 수를 줄일 수가 있고 리소스 요청을 줄여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네트워크의 경쟁을 줄여서 다른 리소스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비용 감소가 있는데요. 이미지가 이제 보여지지가 않으면 이제 절대 로딩하지가 않으므로 페이지 내에서 전달할 총 바이트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미지 포맷을 웹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웹피라는 거는 구글에서 개발한 이미지 포맷이고요. 장점은 이제 같은 품질의 이미지를 만들 때 이제 기존의 이미지 포맷보다 파일 크기가 더 작아집니다. 이게 원래 파일 크기 이미지였고요. 여기가 이제 웹피 이미지입니다.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대신에 이제 웹피의 사용이 이제 캐나 유즈로 저희가 검색을 했었을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사용이 불가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죠. 네, 앞으로 웹피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파비콘을 사용해서 넣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모바일에서 웹페이지 바로가기를 추가를 할 때 모바일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추가할 경우 이제 파비콘이 사용하기 때문에 벡터 이미지인 SVG 파일로 파비콘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웹 접근성입니다. 이제 웹 접근성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가 이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사이트가 올바르게 설계되어서 개발되고 편집되어 있을 때 모든 사용자들은 정보와 기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접근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미지 태그에 알트 태그가 있고요. 이걸로 이제 그리고 아리아 레이블과 아리아 히든이 있습니다. 아리아 스크린 리더가 이제 아리아 레이블을 보고 다음 이미지 버튼이라고 읽어주고요. 아트 태그를 보고 이제 이미지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읽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인 페이지에 있는 카페 카드입니다. 이제 웹 접근성을 고려해서 키보드만 이용한 이용자가 있어서 메인 페이지에 있는 카페 카드에 이미지 여기 이동 버튼도 탭 버튼 키를 누르면은 이게 등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폰트 사이즈입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픽셀로 사용할 시에는 이제 인터넷 옵션에서 사이즈를 변경할 때 변화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폰트는 REM으로 저희가 적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 쪽에 있는 건데요. 채팅방을 보면은 이제 내용이 초과됐을 시에 점점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내용이 초과되면은 오버플로우 히든을 하고 텍스트 오버플로우로 립시스를 줘서 화이트 스페이스는 노랩을 주고 그래서 초과된 거는 점점점으로 나오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라우터 내비게이션 카드를 만들었고요. 이제 각자 권한 있는 사용자들만 URL로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태호 씨가 해주실 겁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 잘 들립니다. 이제 개인 발표를 맡은 이태호입니다. 저는 회원 관리 부분이랑 결제 관리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우선 회원 관리에서는 백엔드에서는 그냥 멤버 관련 도메인 작업을 했고요. 인증 인과를 이제 토큰을 통해서 작업을 했고, 스프링 시큐리티와 레디스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오어스 2.0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RESTful API를 활용해가지고 그 파이썬 플라스크 서버를 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발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SMTP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플라스크 서버로 작동을 했습니다.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인증인과 관련은 그 엑시오스 인터셉터를 통해서 엑시오스 요청할 때마다 헤더에 뭐 액세스 토큰을 담는다던가 거기에 대해서 뭐 리스폰스가 401에 뭐 데이터가 뭐 토큰 익스파이어드 뭐 이런 형태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뭐 리이슈 요청을 한다던가 하는 작업들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카운트 페이지에 관련된 작업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 회원 관리 관련 이슈로서는 그 오어스 2.0에서 코어스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카카오 로그인 레스트풀 API에서 요청을 했을 때 코어스가 다르면은 그 뭐라고 하죠?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좀 백엔드에서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뭐 미드레어를 쓴다던가 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임시 방편으로 프론트 페이지에 그 콜백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다시 백엔드로 전달을 해서 로그인을 구현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엑시오스 인터셉터에서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엑시오스 요청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요청을 했을 때, 그 중간에 토큰이 만료가 돼가지고 리이슈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리이슈가 진행되는 와중에 다시 요청이 가서, 그 리이슈를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제 레디스에 저장되어 있는 리프레시 토큰도 이제 삭제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미 만료된 토큰으로 다시 또 리이슈를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 발리데이션이 아예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리이슈 중에는 그 블락을 걸어서 그 여기 토큰 리이슈는 true라는 형태로 블락을 걸고 리이슈인 토큰을 진행하게 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진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add reissuing subscriber라는 형태로 저희 subscriber 어레이에 그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게 리이슈가 완성이 되고 나서 콜백을 줘서 모든 요청을 한꺼번에 실행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에서 토큰 필터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그 원스퍼 필터로 제가 그 토큰을 검증하는 형태로 만들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뭐 HTTP 서블렛 리스폰스에다가 set 헤더를 통해서 이제 뭐 헤더를 넣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헤더가 삽입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좀 처리하는데 애를 좀 먹었었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컨트롤러에서 리이슈를 직접 진행하는 형태로 그냥 401 오류와 뭐 토큰 익스파이어드 됐을 때 리이슈를 컨트롤러로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결제 관리인데요. 결제 관리 백엔드 부분에서는 페이먼트 관련 도메인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페이먼트 API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RESTful API를 사용해서 플라스크 서버로 진행을 했고 결제 알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카카오 메시지를 보낼까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봤었는데 카카오로 이제 회원 친구를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고 뭐 좀 시간이 조금 있었다면 웹소켓이나 뭐 카프카 같은 형태로 진행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일단은 가장 구현하기 쉬운 SMTP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줬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먼트 페이지 관련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슈 사항으로는 페이먼트 삭제할 때 이슈였는데요. 우선 처음에 제가 설계를 했을 때는 로직은 그냥 페이먼트가 삭제되면은 멤버가 삭제되면은 오더 페이먼트도 다 삭제되는 형태로 이제 구현을 좀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제 뭔가 매출 확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부분은 뭐 멤버가 삭제돼도 페이먼트는 삭제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처음에 이제 카스케이드를 얼로 주고 그 올판 리무버를 트루로 준 상태에서 진행을 좀 했었는데, 카스케이드 타입은 기본 그냥 persist로 준 다음에 저희가 삭제를 했을 때 그 FK 부분을 그냥 널 값을 줘가지고 연관관계를 끊어버리고 네, 멤버를 삭제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먼트를 리스폰스를 반환하는 과정이 포문을 좀 두 개를 돌게 되는 형태인데, 페이먼트 리스폰스 안에 오더 아이템 DTO 리스폰스, 오더 아이템 리스폰스도 있어서 이 부분을 이중으로 변환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좀 리소스가 많이 든다고 생각해서 병렬 형태로 좀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우선 스프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싱크 어노테이션 이런 형태로도 한번 해보고, 네, 패러럴 스트리머도 한번 해보고, 지금 보이는 형태로 컴플리터블 퓨처 형태로도 좀 진행을 해봤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이제 같은 처리 방법을 평균 한 80ms 정도 나오던 게 평균 120ms 정도로 그냥 약 한 50% 정도가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러지? 이런 생각들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로그를 좀 보니까 예전보다 평소에 그냥 동기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SQL 쿼리가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고민을 해봤을 때 멀티 스레드를 쓰면은 이제 각각 스레드마다 이제 트랜잭션이 다르니까 그 트랜잭션마다 persist 컨텍스트를 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사실 한 스레드로 진행을 하면은 이제 persist 컨텍스트에 여러 개가 이미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따로 저장되다 보니까 다시 DB에 쿼리를 날리는 형태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레드 부분은 사실 포기를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동기화된 하나의 스레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발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팀 프로젝트 내에서 카페 사이트와 관리자 시스템, 그리고 공지사항 게시판 크게 이렇게 세 개를 맡았습니다. 카페 사이트에서는 장바구니 기능과 별점, 별점 같은 경우는 메인 페이지에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쪽 부분도 제가 담당을 하였고요. 관리자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수정과 그리고 회원 리스트 조회, 조회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설정 반영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카피리스트 조회와 사용자 이용 현황, 방금 지현 씨가 설명하셨던 차트 JS로 그래프 나오는 부분을 제가 담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게시판까지 제가 담당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장바구니입니다. 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카페 디테일 페이지에서 이 메뉴 리스트에서 장바구니 항목을 담으면 옆에 있는 사이드바에 항목이 담기면서 여기서 주문하기를 누르면 결제 페이지로 해당 정보가 넘어가는 형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것을 구현하기에 앞서 구조를 처음에는 장바구니 DB를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다 보니까 굳이 DB가 엔티티로 만들지 않아도 프론트에서 정보 처리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메모리를 좀 더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거 전부 다 프론트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처음에 메뉴 리스트에서 여기 상위 컴포넌트 디테일 폼으로 이 정보를 담으면은 담겨진 정보들을 보내고, 여기서 또 한 번 이거 담겨진 거를 사이드바로 보내서 사이드바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취했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이게 해석을 하면은 상속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이 일어나면은 에러를 띄우는 게 뷰의 특징적인 요소였고요. 이러한 항목을 통해서 여기서 X표를 눌렀을 때 여기에 참석받은 리스트에서 삭제되는 것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현 씨께서 많이 조언을 해줘서 해결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실행을
이슈 사항으로는 일단 이런 식으로 처음을 실행해봤습니다. 일단 실행해본 것의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document get element by id라는 치면은 여기 화면상에서 UI에서 보여지는 이 div가 직접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지우는 방식으로 처음에 실행하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항목 내에서는 사라졌는데 직접 그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는 항목에서는 이렇게 지워지지 않고 남아져 있는 게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해서 방금 제가 좀 말실수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지은 씨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식으로 직접 상위 컴포넌트로 보내서 여기서 수정을 해서 다시 하위 컴포넌트로 전달해주면 어떠겠냐라는 방식으로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코드로 수정해 보니까 이슈 없이 기능적으로 전부 다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스티키 바의 고정에 대해서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요. 스티키 바 같은 경우는 우측에 바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안 되어야 하는데 이게 고정이 안 되는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SCSS로 보디 전역에 오버플로우 히든이라는 속성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걸려 있으면은 스크롤 바가 히든으로 돼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스크롤바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스티키가 스크롤바 기준으로 위치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고정이 되지 않았던 이슈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역에 걸려있던 거를 해체를 시키고 이렇게 각각 하나 속성을 넣어줘서 따로따로 넣어줘서 이렇게 전역에서 풀어줘서 이런 식으로 따로 부여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별점은 여기서 있는 디테일 페이지와 메인 페이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현을 하였고요. 디테일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테일 페이지와 같은 경우는 디테일 폼 페이지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하였고요. 받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여서 평균 별점을 내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퍼센테이지로 바가 나왔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스타라이팅에 나와져 있는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이게 퍼센테이지에 띄우는 이 속성을 전부 다 스크립트에서 처리를 하여서 부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여를 하다 보니 이 계산을 통해서 알아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V4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부 다 돌아가면서 띄워지는 띄워지는 형식으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디테일 페이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좀 처리가 불가능하였고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 스프링에서 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이거 에버리지, 스타 평균 값에 대한 정보도 같이 받아서 넘겨주자라는 방식으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구현하다 보니까 일단 백엔드 쪽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였는데요. 이게 해석을 드리자면 이 맵스트럭이라는 걸 사용을 하였고요. 이것을 통해서 엔티티 형태를 DTO로 변환을 하면서 이게 담아주는 형식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DTO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만 이렇게 담아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엔티티 전체를 전달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DTO를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만 요청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태호 씨께서 의견을 주셔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전부 다 계산을 통해서 평균적을 계산을 해서 프론트 쪽으로 반환하는 형식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용자 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j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였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지은 씨께서 시연을 하셨듯이 달 1년 이력을 보거나 이번 달 이력을 보거나 혹은 세 달간의 이력을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였고요. 우선 프론트에서 스프링으로 정보를 요청할 때 세 가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타트 날짜와 끝나는 날짜, 그리고 멤버 넘버, 여기 멤버 넘버, 멤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부 다 불러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였고요. 네, 이런 식으로 vselect에서 이번 달 이력을 하면은 여기서 new date,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이번 달 초와 이번 달 말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보내서 이 사용자가 이번 달 초와 말에 계산했던 모든 이력을 전부 다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가져온 정보에 대해서 여기서 밸류 값을 띄우기 위해서, 총 토탈 값을 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현을 하였고요. 여기 내부에서는 포문을 돌려가면서 이 가져온 정보의 길이에 대만큼 포문을 돌립니다. 이 돌아가면서 여기 설정해줬던
예를 들면은 이번 한 달간의 일 같은 경우는 10일짜리, 그 다음에는 10일에서 20일까지 이런 식으로 데이 렌지라는 범위를 지정해줘서 이 렌지 내부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밸류의 값에 대해서 플러스를 해주는 형식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또 여기에서도 몇 가지 이슈가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초기화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초기화 이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번 달에서 클릭을 해서 결과값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값을 보고 위해서 클릭을 하였을 때 이 값이 초기화돼서 새로운 값을 띄워야 되는데 초기화시키지 못하는 이슈가 발생하였고 처음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myChart라는 그 차트 JS 쓰면서 쓰게 되는 그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리스트를 널 값으로 바꾸면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 이 myChar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널 값이 아니라 destroy라는 것을 써줘서 초기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이런 걸 써서 이것을 써줘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동기, 비동기에 대한 그 이슈 사항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부분 또한 저희 팀원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발생했던 이슈로서 이 원인이 저희가 페이지를 구현했을 때 페이지네이션을 구현을 하였는데요. 페이지네이션 같은 경우는 그 상단에서 띄워지는 그 그래프, 그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를 하다 보니까 크리티컬 섹션을 공유하는 이슈가 발생하여서 이 페이지 네이션이 전부 다 구현이 되고 난 다음에 정보를 불러와지는 이슈가 발생해서 테이블을 못 띄우는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싱크 어웨이트를 걸어줘서 그 페이지 네이션을 늦춰보거나 세타의 마우스 통해서 페이지 네이션을 늦춰보기도 해왔는데요. 이것이 디버깅을 했을 때는 제가 의도하던 대로 순서가 작동되게 했는데 정작 화면이 띄워지는 거는 그 처음 이슈 그 상태로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연 씨께서 저에게 그 조언을 해주셔서 이렇게 구현을 하였는데요. 그 스토어에서 패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그 해당 컴포넌트 내부에서 이렇게 크리에이티드로 직접 SGX 요청을 하면서 하되 여기서 then을 넣어줘서 순서를 강제적으로 지정을 해주면 해결이 된다고 하여서 이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 네이션 자체를 그 강제적으로 그 우선순위에서 뒤로 넣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는 세로 고침을 통해서도 전부 다 그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발표를 희진 씨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리 들리실까요? 좀 작게 들립니다. 네. 네, 이제 소리 괜찮으실까요? 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현한 기능으로는 후기 게시판과 카페 주문 내역 확인, 좋아요, 지도 검색 기능입니다. 처음으로는 후기 게시판 기능입니다. 각 카페별로 결제가 완료된 사람들이 후기를 등록할 수 있고 자신이 쓴 후기를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카페 상세 페이지에서 카페별로 다른 사람들이 쓴 후기들을 볼 수 있고 그 후기가 도움이 되면 도움이 돼요라는 버튼이 따로 있어서 클릭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그 버튼의 색상이 바뀌면서 내가 클릭한 후기를 누른 인원수의 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있는 그 후기의 수정과 삭제, 도움이 돼요라는 버튼을 기능을 구현할 때 코드의 수정이나 기능의 확장성을 생각하였는데 그것을 위해서 재사용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기능별로 컴포넌트화를 시켜주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후기 수정을 위해서 뷰에서 엑시오스로 요청을 보내면 그 스프링에 오픈 매핑으로 넘어와서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모디파이로 이동하고 이 서비스에서는 레포지토리를 이용하여서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레포지토리에서는 JPA를 사용하여서 create, read, update, delete의 반복 작업을 최소화시켜주고 객체 중심의 개발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처음에 JPA의 이해도가 낮아서 레포지토리의 대부분을 네이티브 쿼리를 써서 불러오도록 하였는데요. 그러다 네이티브 쿼리가 잘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찾아보니 네이티브 쿼리는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의존되어 DB가 수정되면 SQL도 수정해야 되어서 일식성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JPQL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되었고 네이티브 쿼리가 아닌 JPQL을 써서 사용하면서 테이블이 아닌 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객체 지향 쿼리를 써서 SQL을 추상화하였고 특정 데이터베이스 SQL에 의존적이지 않도록 리팩토링을 하여서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능으로는 지도 검색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카카오 지도 API를 사용하였고 지도를 클릭하면 제가 설정한 좌표로 지도가 먼저 나오고 현재 위치 버튼을 클릭 시 나의 현재 위치가 지도의 마커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위치를 통해서 나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서 근처 지역의 이름으로 검색하게 되면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있는 카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카페를 등록할 때 주소 API를 사용하여 DB에 저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구나 또는 동으로 검색해도 카페가 나오고 검색 시 주변의 카페가 총 개수가 나오며 카페들의 정보가 리스트로 나오고 지도에 마커가 생기게 됩니다. 저 마커의 이미지는 저희 조성필 씨께서 디자인하신 로고로서 지도에서 마커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오른쪽 상단에는 스카이뷰 기능과 클릭으로 가능한 줌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색 시에 나온 카페 리스트 중 관심이 있는 카페를 클릭하면 다른 카페의 마커들을 다 지워지게 되고 관심 있는 카페의 마커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커 위에 그 카페의 이름이 띄워지게 되고 그 이름을 클릭 시 카페로 바로 이동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카페로 이동되면 그 카페의 상세 페이지 내에서도 그 카페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넣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페 관리자 관점의 주문 현황 내역을 확인하는 페이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이용자가 결제 완료를 하면 그 카페의 주문 내역에는 결제 완료라고 들어오게 되고 카페의 사장은 취소 버튼을 눌러서 주문을 거절하거나 준비 중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음료가 완료되면 완료 버튼을 눌러서 음료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코드의 재사용성을 생각하여 이 버튼들도 컴포넌트화를 시켜주었습니다. 이때 버튼을 누르면 주문의 상태값이 변하는 메소드를 만들었고 이때 스프링에서 인원으로 들어온 상태값을 변환시켜 주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주문 내역을 기간과 주문 상태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선택하면 선택 시 find period가 실행되어서 스위치 문으로 들어가서 get period 함수에 파라미터 값 1을 넣은 것을 리턴해 주게 되는데요. 이 get period 함수는 넘겨받은 1을 오늘 날짜에서 한 달을 뺀 시작일을 찾아주는 메소드로서 이 시작일을 리턴시켜 주어서 시작일로부터 한 달간의 주문 내역 리스트를 출력하게 됩니다. 프롭스도 사용하지만 주로 뷰엑스의 스토어를 사용하여 중첩된 컴포넌트를 통과하는 프록스를 사용을 최소화시켜 주었고 여기서는 마운티드 될 때 피치 오더 카페 리스트가 작동하고 이것은 엑시오스로 스프링에 전달되어서 스프링에서는 이것을 리턴시켜 주는데요. 이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레포지토리를 통하여 결제에 대한 정보값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 정보값은 DSC를 통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주어서 주문 내역의 목록이 최근 순으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기능으로는 좋아요를 구현하였습니다. 로그아웃 상태에서는 하트를 누르면 로그인하라는 알람창이 뜨고 로그인한 상태에서 좋아요를 한 번도 누르지 않았으면 헤더에 있는 좋아요 개수가 0으로 뜨고 빈 하트가 보이게 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카페의 하트를 누르면 색이 바뀌게 되고 헤더에 있는 개수도 바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좋아요 페이지가 따로 있고 그 메인 페이지에서 누른 좋아요된 카페들의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좋아요를 다시 누르게 되면 빈 상태로 바뀌고 나의 페이지 좋아요 목록에서도 여기서도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구현한 코드로는 로그인된 상태에서는 메인 페이지에서 자신이 좋아요를 한 카페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운티드를 써서 구출해 주게 되었고요. 만약 이미 좋아요가 된 상태이면 내가 누른 좋아요의 카페 번호와 지금의 카페 번호가 일치되는지를 한번 보고 이것을 true로 반환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true가 되면 빨간색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버튼이 누르지 않은 상태로 표시되게 됩니다. 버튼의 상태 변경 시 엑시오스로 요청을 스프링에 보내게 되고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포스트 매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비스 레포지토리를 리턴시켜 주는데 이 서비스 레지스터로 들어가게 되면 카페 번호로 카페 정보를 가지고 오고 멤버 번호로 멤버의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어서 좋아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을 저장시켜 주어 그 상태를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있으면 그 아이디의 엔티티 값을 삭제하여 좋아요의 목록에서 삭제시켜 줍니다. 다음은 이슈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기에 도움이 됐어요라는 버튼을 구현하는 도중에 도움이 됐어요라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져서 그 테이블은 멤버 테이블과 후기 테이블과 조인시켜 주었습니다. 도움이 됐어요라는 테이블은 DB상의 데이터로는 멤버 테이블의 ID 값과 리뷰 테이블의 ID 값을 잘 받아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리턴 시에는 저런 번호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객체 전체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 찾은 원인으로는 다른 테이블과 조인을 시키면서 원투매니와 매니투원의 무한루프를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찾은 해결법으로는 레포지토리를 통해서 멤버 번호로 멤버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리뷰 라이크 클래스 리스트의 RL 리스트에 받아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포문이 돌면서 이 리스트의 각 리뷰의 리뷰 넘버를 새로운 배열에 저장하고 그 리스트를 리턴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 포문을 돌기 때문에 오래 걸리거나 불필요한 메모리를 쓰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도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JPQL의 조인 패치 쿼리를 사용하고 코드를 더 간결화하여 동작 시간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슈사항 두 번째입니다. 앞전에 그 유키 씨도 설명하셨던 건데요. 뷰가 스레드 기반이어서 비동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다른 것이 먼저 실행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운티드로 호출을 해주면 저 패치 라이크 리스트가 호출되어 뷰X의 스토어의 액션에서 엑시오스를 보내주는 과정에서 이 요청을 보내줬는데 이 레스점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 이 밑에 있는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어서 데이터가 필요한 곳에 데이터가 들어오지 못하고 먼저 실행이 되어서 계속 랭스가 0으로 나오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setTimeout을 써줘서 이 함수의 동작을 늦춰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로도 해결이 되었었는데 점점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니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게 되어서 저 setTimeout도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으로 마운티드에 async away를 걸어주어서 이게 먼저 실행되고 나서 다음에 실행되는 순차적 처리를 해주니까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발표자인 지연 씨께 발표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저 그러면 개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회원 마이페이지 관리, 카페 마이페이지 관리, 그리고 카페 관리는 제가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매출 조회는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릴 첫 번째 기능은 매출 조회 기능입니다. 우선 매출은 일자별과 메뉴별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별은 자세히 보기를 클릭 시 해당 날짜의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별 확인이 셀렉트 버튼이어가지고 메뉴별 확인으로 변경을 하면 메뉴별 확인 테이블로 값이 변경이 됩니다. 메뉴별 확인은 카페 총 매출 기준으로 카페별 메뉴 리스트를 뽑고 순위별로 리스트를 조회합니다. 그럼 일자별 매출에 대한 자세한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로그인한 카페 넘버 기준으로 페이먼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리스트 형식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후 페이먼트에서 데이트에 대한 포문을 돌면서 해당 날짜에 대한 결제 금액과 결제 수량을 찾습니다. 입품문으로 데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대해서 체크하는 이유는 결제를 끝까지 하지 않은 내역은 데이트가 이런 식으로 널로 나오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널에 대한 예외 처리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널로 되어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많아지면 이제 데이터 과부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동 메소드가 실행되고, 이거는 이제 크론 방식을 사용해서 매주 월요일 새벽 2시에 데이트가 널인 내역을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날짜에 이제 여기는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날짜에 대한 판매 수량이나 그 다음에 판매액을 파악하는데요. 페이먼트 테이블은 한 명이 여러 개의 메뉴를 결제해도 한 번 결제한 내역 자체만 파악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내역을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페이먼트는 이름을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메리카노 외 2개 이런 식으로만 확인이 되고, 이게 총 어떤 아이템인지 어떤 수량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오더 아이템 기준으로 잡은 카운트 수량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거를 오더 아이템 레파지토리에서 수량을 체크를 했고, 참고로 지금 현재 쿼리가 네이티브 쿼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후 리프토링을 통해 JPQL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출 기능 또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별로 찾아야 하는 기능은 좋아야 할 카페에서 메뉴 이름, 그리고 그 결제액, 썸, 그리고 수량, 카운트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작업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집계 함수에 대한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제가 DTO 클래스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로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서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해당 값을 적용해서 JPQL로 작업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 같이 메뉴별 매출 리스트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표 기능은 채팅 기능입니다. 제가 생각한 채팅 기능의 어려움은 내가 문의한 사람과 작성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각각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현재 로그인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복잡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Q&A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을 등록한 사람은 여기 멤버 넘버 로 저장을 해서 이건 조인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의를 받은 사람은 이 리시브드 넘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처음 기능을 생각했을 때 저는 회원 카페와의 채팅 기능만을 생각을 했고, 이제 이후 작업이 다 끝났을 때 이제 회원이랑 카페도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처음에 작업했던 회원 카페 채팅 기능에는 이 불필요한 내용과 메소드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메소드에 70줄이 넘는 코드가 있어서 이 메소드를 좀
이제 단순화시키고 좀 세분화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와중에 관리자 채팅에 대한 리스트를 추가로 만들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코드에 대해서 따로 메소드화를 시켜서 코드를 보다 단순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처음 세웠던 이제 여기 이전 리피토링 한 건데요. 처음 세웠던 계획으로는 로그인한 역할이 카페냐 유저냐에 따라서 리스트를 다르게 출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이게 그 안에서 또 포문을 돌면서 또 이게 카페냐 유저냐에 따라서 이게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찾는 작업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면 관리자에 대한 정보가 추가됐을 때 여기에 if문이나 여기 if문에 관리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씩 또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이게 if문이 더 많이 들어가면 속도 저하나 코드가 좀 보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리피토링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내가 지정한 Q&A 커멘트였는데요. 내가 지정한 Q&A 커멘트 중에 마지막 값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이게 리스트 형식으로 일단 이게 하나를 다 가지고 오고, 이게 DESC라 제일 0번째를 갖고 오면 제일 최근 거를 갖고 오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갔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리스트를 다 찾고, 그 중에 이제 0번째만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이 코드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대부분 수정하고자 해서 리팩토링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 리팩토링 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제 일반 회원 기준과 그 다음에 관리자 기준으로 우선 처음엔 메소드를 좀 나눴는데요. 우선 이 Q&A 이 리스트에서는 회원이 이제 리스트 조회를 할 때, 그리고 카페는 회원에 대한 리스트를 조회를 할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드민 기준으로 관리자가 이제 다른 리스트를 조회를 할 때, 그리고 카페가 관리자 채팅 리스트를 조회를 할 때, 이 카페는 그 회원과 관리자 채팅 기능이 따로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부분 여기는 따로 변경된 것들은 뭐 여기 어드민에 대한 정보를 찾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드민에 대한 뭐 어드민이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유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보에 대한 유저에 대한 리스트를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 Q&A 리스트를 통해서 리스폰스 DTO에 빌더를 넣어서 저장을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이 일반 회원 리스트와 이 관리자 기준 리스트가 모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메소드를 따로 빼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카페와 유저와 같은 역할 기반으로 상대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면 변경된 코드는 이제 로그인이 된 유저를 기준으로 내가 보낸 사람이면 받는 사람의 넘버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모든 역할들이 값을 문제없이 출력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인데 초기 이제 Q&A 커멘트 마지막 값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이제 리피토링입니다. 초기에 했던 쿼리는 이제 Q&A 리스트를 전체 가져와서 그 중에 첫 번째를 갖고 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불필요한 내용 리스트를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생각한 게 처음에는 이제 이 그룹 바이 이제 해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오류가 나고 문제가 났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쿼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나나 해서 찾아보니까 해빙이 마이스큐엘에는 이제 적용이 안 된다는 이제 글을 봐서 저희가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태호 씨랑 1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만든 쿼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1시간 동안 고생해서 만든 거라 좀 애정이 가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찾는 이제 Q&A 중에서 제일 큰 거의 값을 찾은 그 값을 이 값에 대한 값만 이제 뺀다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 쿼리로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찾은 모든 값을 보안을 위해 빌더를 사용해서 이제 DTO에 하나씩 값을 넣었고, 이제 Q&A 기본 정보는 처음에 이제 나왔던 상품 문의,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런 상대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내용은 이거 지연 카페와 이 이미지를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Q&A 상세 내용은 네, 맛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앞전처럼 리팩토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그인한 정보가 누구든지 간에 문제없이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 동일한 Q&A 넘버를 가지고 올 때 리시브드 정보와 라이트 정보만 변경될 수 있도록 해서 변경을 최소화함으로 프론트엔드 연결에도 큰 문제가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 넘버가 만약에 카페 넘버가 2번인 페이먼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거 2번에 대한 이제 카운트를 세고 싶은데 이게 지금 작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패치 조인을 사용하는 이유가 엔티티 상태에서 엔티티 그래프를 참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당연히 이제 DTO 상태로 조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제가 페이먼트를 오더 아이템을 지금 조회하는 건데 왜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DTO의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조인으로 일단 써봤거든요. 조인으로 써봤더니 조인으로도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이게 지금 아예 조인이 적용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이제 서브 쿼리로 변경하였더니 실행이 됐습니다. 이걸 찾아봤는데 집계 함수 사용할 때는 조인이 사용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브 쿼리로 작성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네이션 UI가 엑시오스보다 빨리 적용되어서 화면에 나오지 않는 오류입니다. 이거는 유키씨랑 그 흰씨가 다 발생됐던 오류였는데요. 일단 리뷰 창을 켰을 때 리뷰에 대한 리스트가 먼저 적용되지 않고 페이지네이션이 먼저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버튼을 눌러야지만 리스트가 뜨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선생님한테 여쭤봤을 때 선생님이 크리에이트의 리뷰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온 다음에 페이지네이션을 작동하게 시켜라. 단 이제 크리에이트 할 때 스테이트에 있는 그 리뷰 리스트에 이제 푸시를 해서 하나씩 리스트 값을 넣어줘라 라고 하셨고, 또 찾아보니까 이게 비동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리뷰 리스트를 먼저 나오게 한 다음 페이지네이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싱크해서 이게 끝나면 이게 나온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게 창이 조금 빨리 뜨는 것 같지만 이게 리스트가 어쨌든 안 나오고 계속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크리에이트가 어쨌든 메소드가 실행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크리에이트가 너무 빨리 시작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지금 메소드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트 메소드 실행 시기에 맞춰서 이거를 이제 하려니까 UI가 더 빨리 작용이 되는 이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크리에이트 안에 엑시오스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네이션 페이지에 대한 메소드를 적용시키니 문제없이 실행됐습니다. 마지막 이슈 사항입니다. 현재는 제가 채팅 기능에 지금 이미지가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지를 보내고 바로 이제 이게 지금 보면 이미지를 포스트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get을 해오는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동일하게 텍스트로는 문제없이 값이 가져오는데 이미지는 파일 형식으로 된 거를 get에서 오는 거라서 좀 무거워서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카프카 기능을 생각하게 됐고,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미지 전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여서 프로젝트가 끝난 후 개인 공부를 통해서 기능을 추가 구현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전체에서 얘기가 나왔던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가 거의 끝날 때쯤 애자일 보드 설계 시 일부 프로세스의 프론트엔드 관점에서 애자일 보드가 설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회원 수정이 있고 회원 관리 시스템에도 이제 회원 수정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원래는 회원 관리 시스템에서 회원 이제 카페나 뭐 회원 마이 페이지에 있는 수정하기를 작업을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이제 프론트엔드 관점에서만 이렇게 작업을 그 에자일 보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백록을 작성을 하다 보니 이제 이걸 작업을 하시는 담당자가 이제 수정하기, 카페 수정, 회원 수정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론트엔드로 보여지는 형태로만 에자일 보드를 작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사실 백엔드는 이제 도메인 이렇게 기능별로 다 패키지 나눠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에자일 보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돼가지고 좀 의미가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작업할 때 기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관점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랜치 작업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컴플리트나 따로 이런 문제가 없어서 다 함께 메인 브랜치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에서 이제 컴플리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 리팩토링을 하는 과정에서 수정에 대한 파일 수정이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컴플리트가 났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 브랜치를 나눠서 작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웠지만 단순히 코딩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적인 문제 또한 저희가 따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물론 프로젝트의 기한은 끝났지만 조원들 모두 말씀하셨던 이슈 사항에 대해 추가 리팩토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의 개인적인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하기 위해 계속 코드를 구성했다면 앞으로는 제가 작성했던 코드를 기반으로 좀 더 깊게 공부하고 구사한 코드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리팩토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원들이 소통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 사진처럼 주말에도 코딩하자고 닥달하는 저에게 큰 불평 없이 같이 공부해주신 팀원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한 4일만 쉬고 또 다음 주부터 추가로 공부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느낀 점으로는 처음에 이제 기획에 대한 중요성이었습니다. 공통된 기능과 디자인인 게 있는데 컴포넌트화를 처음에 못 시켜서 나중에 다시 컴포넌트화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좀 좋지 않은 습관이 이제 반응형 페이지로 작업 시에 이제 모바일 기준에서 태블릿, 데스크탑 순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급한 마음에 데스크탑 기준으로 먼저 만들어서 좀 힘들었고요. 일단 팀플잭에서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팀원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주면서 팀워크도 좀 잘 맞아서 팀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 하기 전에 이제 목표가 1인분만 하자였는데 1인분은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느낀 게 뭔가 할수록 뭔가 실력이 늘고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내 코드가 뭔가 잘못 작성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일단 지금 사진처럼 뭔가 돌아는 가는데 뭔가 돌아만 가는 느낌? 좀 뭔가 스파게티 코드가 된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예전에 처음에 썼던 코드를 보면은 이게 아닌데 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개발이라는 일 자체가 뭔가 좀 계속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래도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보면은 봐도 그래도 뭐 했네 이런 느낌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단순히 코드가 작동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효율성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선 코드를 작성하면서 뭐 앞전에 뭐 두 분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작성했던 거랑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 후에 자신이 작성했던 거 봤을 때 많이 느낀 게 된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여기서 너무 포문을 좀 반복 코드가 많지 않나. 좀 더 이런 식으로 교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튼 지현 씨가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4일 후에 저희들 개인적으로 또 모여서 현재 저희들이 만들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팩토링 하면서 개인 공부에 대한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때 한번 그 시간을 활용해서 좀 더 수정하고 보완해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외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제가 제 컴퓨터로 직접 코드를 돌려봤을 때는 돌아갔는데 다른 분들 팀원분들에게는 컴퓨터에서는 돌아가지 않게 되거나 반대되는 케이스가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예외 처리를 잘 안 해주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조건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외 처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나가면서 누가 어떤 환경에서 돌리든 전부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끔 좀 더 앞으로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코드를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팀원분들과 그리고 이때까지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던 강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 전에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JPA와 테이블 조인 등에 대한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한 것보다 규모가 커지다 보니 약간 복잡도가 증가하여서 약간 테이블 조인 등이나 내가 써보지 않았던 기능들을 사용하면서 웹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또한 뭐 노션 등을 통해서 에자일보드를 활용하면서 뭐 계획했던 내용이나 뭐 다른 팀원분들의 진행 사항을 알고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부분에서 약간 팀원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고요. 또 기세 서로의 코드를 공유하면서 뭐 충돌이 막 일어나는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을 좀 더 처음보다는 쉽게 해결하게 되어서 약간 깃을 좀 더 잘 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술적인 면에서도 다른 분들이나 뭐 좀 더 찾아보면서 많이 배웠고 다시 돌아보니 좀 더 많이 깔끔하지 않은 코드도 있고 약간 효율적이지도 않은 코드가 있어서 약간 잘 짜고 싶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아까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다시피 약간 추후 리팩토링을 거쳐서 개선할 예정이고요. 저희 팀원들은 진짜 제가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서 약간 이슈가 생기면 서로 함께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고 서로 도움을 주고자 하신 팀원분들께 그리고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팀원분들과 호흡이 잘 맞아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재밌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마무리까지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